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공시마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강의를 맡은 김춘호 강사입니다. 자, 올해부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법령시험 문제가 과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합격에 필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한 목표로 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우리 강의는 이 교재, 그러니까 우리 공시마에서 발행한 이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강의 교재, 이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이 강의의 내용은, 자, 우리 일단 교재 주요 목차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요.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공지를 이제 숙지하셨겠지만, 이 시험에 대한 공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 건강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외한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또는 뭐 법제처 사이트에서 또는 우리 공지 자료에 뭐 별첨 자료로도 이 법 조문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접해보셨을 텐데, 조문의 내용을 뭐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으시면은 문제 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을 좀 공부해 보셨거나 전공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 조문의 내용을 전혀 무슨 내용인지 맥락도 모른 채 무작정 암기한다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 제도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그 규정이 조문의 어떤 규정이 특성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이 문장이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지, 또는 어떤 요소들이 출제자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화 시켜서 출제하는 요소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지 좀 효율적으로 암기하시고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한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첫 번째 챕터는 이거는 뭐 아주 깊이 있게 한다라기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이것도 뭐 양이 많아야지겠지만, 우리는 법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 법조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법조문은 친절하지 않거든요. 법조문은 원래 이 내용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 제도를 이해하라고 설명해주는 그런 친절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등장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법조문 자체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전적으로 법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강의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자, 우리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이죠. 이 조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조문 혼자 읽고 밑줄 치시고 그냥 무작정 외워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지. 자, 물론 또 어떤 조문은, 몇 개 조문은 쉽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법조문의 조문 형태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읽어나가면서 이 법조문에 내포된 의미 자체를 바로 이해하는 것조차가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도대체 출제가 된다면 문제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사전에 예상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조문 해설 파트에 대한 내용, 조문만 수록한 게 아니고, 자, 해설과 OX 문제를 수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조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지, 읽고 나서 이런 의미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또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한 다음에, 자, 제가 바른 이해는,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조문이 내포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내용들이, 자, 이 편의 내용이죠. 양은 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문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험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객관식으로 20문항이 출제될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된 객관식 기출문제를 확보하셔서 풀어보실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될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과 자, 조문만 그냥 달랑 읽어보고 또는 해설도 없이 그냥 읽어보고 무작정 이해하지도 못하고 암기한 채 들어가는 것과 자, 해설 강의와 함께 OX 지문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전 객관식 형태, 실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형의 형태로 정리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차이가 꽤 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중에는 분명히 이 정도 수준에 이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보통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시려면은 뭐 법 전공자인 분들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법조문을 읽어 나가시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자, 근데 법조문을 법정 전공자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비전공자보다 유리하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에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요 법대 출신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내용을 이미 배웠거나 아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조문이라는 유형을 학습하는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지만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지 하는 부분은 여러분하고 다 똑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조문에 대한 구조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비전공자들보다는 전공자들이 조금 더 학습 방법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내용은 어차피 다 새로 공부를 하신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해할 때 어떤 법률 용어들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르고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학습해서 정리하는 양이 양적으로나 깊이 면에서 좀 압도적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과정을 압축적으로 단기간 내에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저희 강의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조문 해설을 통해서 이 조문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출제가 가능한 포인트들을 빠짐없이 다 터치해 본 다음에, 즉 한 번씩은 간을 본 다음에 자, 최종적인 목표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자, 우리가 실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자, 실전 적응력을 높인 것과 함께 자, 우리가 이 조문에 대한 정리했던 부분들, 자, 출제 가능한 포인트들을 다시 망라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문만 다운받아서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알겠지만 조문이 뭐 그렇게 120개 정도 되니까 많지 않아요. 물론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민법 조문 같은 경우는요 1118개예요. 거의 1200개 조문이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요령껏 잘 접근하시면은 한 2, 3일 정도 잘 집중해서 정리하시면 비전공자라도 이 법조문의 내용이 출제 가능한 포인트들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막연히 조문을 읽으시는 것보다는 설명, OX, 객관식과 함께 유기적으로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시험장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보다는 압도적인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교재의 내용들을 전부 다 강의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이 강의 방향에 대한 설명 또는 강의해야 될 내용에 대한 어떤 맛보기 강의,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이제 큰 틀의 이 목차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큰 틀의 목차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편에 대한 내용,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학습 범위가 되는 법령에는 이 건강보장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건강보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자,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이 이렇다라면은 이 법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법에서만큼은 이렇게 한정해서 쓰입니다라고 제정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전체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은 전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건강보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제도로서 1차적으로는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부담 능력의 한계와 위험을 극복하고 2차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강보장이라는 것, 우리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자, 이러한
이 건강 보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게 될 거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면 또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시면 필기 시험에 대한 법학 과목, 법률 과목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이 면접 시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게 될 곳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법조문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을 법조문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자, 그런데 큰 틀에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에서의 급여라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재화를 우리가 급여라고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용어들에 대한 해설이 법조문에서는 상세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에는 자, 크게 현물로 주어지는 것, 자, 그리고 또는 현금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자,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고, 자, 현금급여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포괄적으로 출제하게 될 경우는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자, 우리 건강보험 제도상에서의 현물급여, 현금급여의 내용 이렇게 구별해서 출제하는 기출문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법조문 자체만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기는 쉽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건강보장상의 급여를 큰 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법률상에는 명백히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근데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느냐, 포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법 전체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포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 전제를 파악하실 수 있게 돼요. 물론 법조문 자체만 가지고는 힘들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아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가 뭐다, 포괄 수가제가 뭐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법조문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우리 제도의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포괄 수가제는 자, 어떤 질병이 걸렸느냐, 그러면 어떤 질병의 치료에는 총 어느 정도의 급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칙이고 이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뭐 이런 일단 내용과 그다음에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강의의 내용이고요. 자, 지금은 설명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강의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라는 소개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단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장단점까지 비교를 해보는 형태로 이해하게 되고, 자,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점점 우리 법조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과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법을 밖에서 바라보는 가장 포괄적인 시선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화시킬 수 있는 문장 형태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생활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정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자, 이것은 우리 법 조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문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강제가입의 특성을 가지고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진다는 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담이라는 거. 자,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담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법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제도를 보다 보면, 자, 이 법조문을 보다 보면 수입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잘 엮어놓은 게, 자, 보험료의 부담은 차등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자,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에 따라 차등을 받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수혜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들도 법조문에는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똑같은 문장 자체는 없어요. 자,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이렇다는 부분을 지문화시켜서 출제되는 것은 뭐 기출문제를 보면은 뭐 워낙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지금 표는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는 내용인데, 자, 우리 법이 총 9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요양기관이 우리 이제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주요하게 등장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조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교재에 이제 수록이 됐지만 이 화면은 제가 띄우지 못했던 걸 부가로 쪽으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이제 법 제3장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법 제4장에서는 이제 보험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5장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가입자는 2장에서. 자, 그래서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제공을 받고요. 자, 본인이 부담할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는 관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여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관계. 그 다음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렇게 이루어진 급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지금 한 장의 큰 도해로 정리를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 법조문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큰 틀을 나타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2, 3, 4, 5 이외에도 나머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조문의 그 장이 가장 양도 많고 시험에 출제된 내용,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자, 2장부터 자, 국민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보험급여에 관련된 4장,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의 3장,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강의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큰 틀을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강의에 대한 소개만 너무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자,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법조문만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내용은 1조 이 내용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자,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이 문장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냥 외우고 시험장에서 기억하실 수 있다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조문이 거의 120개인데 120개를 이런 식으로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짐작, 예상, 그리고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난 이 정도는 남겨야 되겠다. 이거는 꼭 이렇게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남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핵심 단어, 핵심 용어 이 부분만 좀 유심히 봐야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조문의 이 제일 첫 번째 조항은 이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음영 처리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밑줄도 그어져 있는데 이 PPT상에서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자, 이 문장들을, 자, 다음 중, 자,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의 1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것도 보여드리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자, 이 조문의 이제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자, 이 조문의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자, 1차 목적은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2차 목적은 뭐예요? 국민보건을 향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증진에 실현하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교재, 이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 증진 의무라는 헌법에 구체화된 실현이에요. 자, 이런 것도 지문화시킬 수 있는, 자, 이 법 조문의 이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학습, 자, 우리가 조문을 학습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조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확인학습 차원에서, 자, 우리가 OX로 이 문제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 OX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 이 조문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눈으로 비교하게 되면 누가 틀리겠어요? 이건 초등학생도 안 틀리겠죠. 근데 내가 이 부분을 그냥 건성건성 눈으로 읽고
이 정도까지 암기해야지 의도해서 정리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다 맞나? 자, 예방, 진단, 치료인데 자, 재활은 빠졌죠. 재활은 빠지면 틀린가요? 틀리지 않아요.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 틀렸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따내가지고 지문을 만들었을 때 그건 틀린 내용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맞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셨다면 말 자체는 좋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게 대충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아라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틀렸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완전히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 내용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다른 법의 목적 조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문은 다른 시험에도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조의 목적 조항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출제된 지문이 이 내용과 다름을 상이함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정리가 되겠구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일부러 예방, 진단, 치료라는 이 부분만 이렇게 따가지고 했을 때도 이게 여기서 유래되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암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자, 이런 걸 제가 이제 조문을 정리하면서 조문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가이드를 이제 제가 알려드린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항은 참고로 우리가 샘플에서 이제 포함되고 있는 내용들은 제일 앞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문이 쉬워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렵고 좀 더 정리하기 힘든 내용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샘플 강의는 일단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 부분을 따가지고 강의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앞부분부터 하기 때문에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진다. 요걸 이제 사전에 제가 좀 미리 알려드리고 지금 진행을 할게요. 자, 2조를 보시게 되면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자, 이거는 제가 올해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찍어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 중에 자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험에 이 지문은 반드시 나온다. 자, 방금 1조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100%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99%쯤 나온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 조문은 20문항 중에 어떤 한 지문으로는 100% 나온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왜냐면요. 자, 건강보험 사업은 누가 주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자,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 시험에 출제할 때 예상이 이제 제가 거의 100%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이런 거는요, 법령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놓칠 수 없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1조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이 문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틀리게 만약에 구성한다 그러면은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맡아 주관한다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 지문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자, 건강보험법이에요.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이 마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맡아 주관할 것 같은 게 그런 것도 돼 보여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법은 이 주관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사업은, 어떤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어떤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주관하고 또 어떤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주관하는지 이것에 대한 비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강의도 진행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사항이긴 하지만 약간의 요령은 이제 기준으로 제시할 수가 있죠.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큰 범주에 있는 것은 자, 이 국민건강보험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주관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자가 되는 경우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 그런 내용들은 건강보험사업 관련된 주관기관으로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보험 업무에 대한 심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심평원이라고 부르는, 자, 거기에서 담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은 누가 주관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정리돼야 될 사안이고, 자, 제가,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어떤 형태로건 지문에 추가된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조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자, 3조는요, 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법조문이 친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개념이 잘 설명이 안 돼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친절한 거냐? 사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는 다른 의미로. 자, 법조문에서 자, 이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혹시 근로자, 사용자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들어본 적은 있으나 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개념이 이 법조문에, 이 법에서는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로 한정해서 이해하고 이 법조 이후에 펼쳐지는 조문에서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조문을 이해하라고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다보다는 여러분은 이제 구속하는 문장들이 되는 것이죠. 자, 각각의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일단 1호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고로 1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1호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앞서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제2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번호가 없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처럼 이게 제3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 번호 없이 이렇게 되면 이걸 3조의 본문이라고 하고요. 자, 3조 1점 돼 있으면 이걸 1호라고 읽어요.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오고 있지만 동그라미 1로 돼 있으면 이건 우리는 1항이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 3조에서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맛배기 강의니까. 자, 1호만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자, 이것이 중요하죠.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도, 자, 이 법에서는 근로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사나 임원은 높은 사람이니까 근로자 아니라고 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생각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서만큼은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이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해하고 이 규정들을 앞으로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규정들은 이런 전제로 근로자를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한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로써 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한다 되는데, 공무원 및 교직원은 그럼 이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배제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2호와 그 이하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하고,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보게 된다면, 자, 제가 이제 강의에 대한 내용, 자, 이렇게 아까 법조문으로 된 형태는 좀 난잡하죠. 보기가 좀 어지럽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재에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강의에서도 이렇게 PPT 화면에 이렇게 표를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자, 방금 봤던 근로자만 한번 보시면, 자,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고요.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이 내용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공무원 및 교직원은 그럼 근로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법인과 이사 그 밖의 임원은요, 근로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로 이렇게 다시 이해한 내용을 지금 표로 다시 정립해 놓은 것이고, 제가 시간상 생략했던 나머지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표로 같이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들을 OX 형태로 일단 확인하시고,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를 확인학습했던 내용, OX 문제를 풀었던 것을 객관식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을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1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방금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자, 맞죠? 자, 2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법인, 이사, 그 밖의 임원은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포함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조문에서 규정한 용어의 범주에 포함하는지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3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다면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가능하다. 특히 이렇게 X로 된 경우 보시면, 이걸 이렇게 변형하면 내가 이렇게 법조문과 달라진 부분을 캐치할 수 있을 만큼은 이 조문을 정리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출제 예상 포인트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2라고 되어 있는데, 3조 다음에 4조가 아니고 3조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조문들은요, 법조문이 규정할 때, 개정될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법조문이 원래는 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너무 날아갔네요. 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법을 개정했는데, 이 3조와 관련이 된 내용인데, 자, 이것을 새로 조문을 추가하려니까, 자, 그러면 3조 다음의 내용이니까 만약에 여기에 새로 제4조로 이걸 넣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기존 4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5조가 되겠죠. 그러면 조문 숫자가 하나씩 다 밀리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조문, 넣고 싶은 건 이 조문 하나였는데, 나머지 조문의 번호가 다 바뀌어요. 번거롭죠. 그리고 또 하나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조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법조문은 예를 들면 4조의 내용은 뭐 5조의 내용은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실무에 종사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숙지 과정을 거치시게 될 텐데, 자, 그래서 3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새로 추가가 되게 되면 새로 번호를 이렇게 4조로 부여해가지고 한 달씩 밀리거나 또 기존에 이 틀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나 전에 4조로 외웠던 게 법 바뀌면서 5조로 밀렸어? 이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조의 2 또는 3조의 이 다음에 또 하나 더 넣고 싶어요. 3조의 3, 3조의 4 이런 식으로 이후 조문 번호에 변화를 시키지 않는 삽입 형태의 번호를 넣고 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3조의 2, 또는 8조의 2, 또는 8조의 3 이렇게 붙어 있는 조문들은 조문의 틀이 잡힌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조문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의 개정사항, 비교적 최근의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제도가 최근에 바뀐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계획의 계획의 수립 등 해가지고 이게 조문 뒤에 이렇게 가로 안에 있죠. 이걸 우리가 조문의 표지 또는 조문의 표제라고 불러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이하에 펼쳐지는 조문에 대한 요약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이 조문이 이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구나 간단하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볼 때는 막 넘기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심의를 여기 지금 가로가 되어 있는 문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읽지 않았어요. 자, 이건 이제 조문을 읽어나가실 때 하나의 요령이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따른 건강보험 하고 이렇게 가로 내용을 제가 의도적으로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가로에 있는 내용을 읽고 가게 되면요, 이 문장이 잘 이어지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가로 안에 내용은 참고만 삼고 그냥 그 다음 이 가로 밖으로 이어서 읽으시는 게 문장을 흐름을 끊지 않고 읽는 요령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내용들은 대부분 이 가로 바로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부가 설명인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하 건강보험이란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라는 이 표현을 앞으로 반복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건강보험이라고 쓰면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 여기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법에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부를 거다라고 이제 한 번 선언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앞으로는 기니까 반복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종합계획이라고 쓸 테니까 알아먹어라는 취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는 이야기는 또한 같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심의를 거쳐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문의 취지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면 되겠다. 이런 독법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자, 각호라고 되어 있죠. 이 각호란 말은 제가 아까 언급했죠. 자, 이건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한다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요, 1호라고 한다고 했죠. 자, 1호, 2호부터 9호까지 있어요. 자, 각각의 호를 각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암기사항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다면, 객관식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자, 어떤 사항을 나열해 놓고, 자,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될 사안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하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조문들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을 이제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이것이 일단 OX로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객관식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뭐가 틀렸죠? 5년마다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이 부분이, 자,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 종합계획에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했는데, 자, 이거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의 사항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에요. 자, 바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자, 4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어느 기관에 속해 있느냐.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도 있겠죠.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게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자, 이 기관은 이러한 사항들,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기에 보면은 방금 지금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바로 앞서서 봤던 이 OX 지문 보시게 되면, 자, 이게 건강종합계획에 수록되는 내용이 아니라, 자, 요양급여 기준.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저는 한번 읽으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제가 언제든지 추적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불러내가지고 눈앞에 있는 지문, OX 지문, 객관식 지문과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암기하고 입출력이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 함정을 팔 만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정리해 보시자는 취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조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내용들이 3조 1조, 2조일 때와 조문의 양부터가 다르죠. 조문의 구조도 되게 복잡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물론, 암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출제가 가능합니다라는 방향성. 제가 이제 여러분을 멱살을 잡고 산을 끌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 산에 올라가면서, 자,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좀 편한 길입니다. 이런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강의의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사제 관련돼서 조문으로 보면 너무 난잡해서 좀 어지럽고요. 나중에 봐도 다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테고, 자,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교재 안에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교재 안에도 이렇게 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PPT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각 조문마다 모든 조문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OX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조문에 출제 가능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지문화될 수 있습니다 싶은 부분들은 OX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각 조문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강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혼자서 막연히 아무 해설 없이 조문만 읽으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험에서 좀 출제되는 이신문항,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조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던 걸 이제 1조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 전체 조문을 다 마친 다음에, 자, 실전에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 풀게 된다면, 자, 우리 시험이 사지선다라고 나오게 될지 오지선다라고 나오게 될지, 이게 올해 시험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치러봐야 알겠어요. 자, 근데 객관식 시험이 좀 어려우면 오지선다. 자, 90급 시험이라는 건 대부분 오지선다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개별 과목으로는 시험을 실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노무사 시험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제 준 90급 시험에서 부분 과목으로 출제되곤 했던 문제들이 제가 여기 이제 주로 소개해드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마주치게 될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방금 우리가 1조를 공부하면서, 자,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게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OX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하는데, 자, 1조의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답을 보자는 거죠. 4번 보시게 되면, 자, OX 문제에서 방금 보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자, 이 조문을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 중에 4번이 내가 딱 보니까 틀렸네 이렇게 판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실 수 있다면은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맞추는 거겠지만, 자, 정석적인 공부 방법은 이 조문을 숙지하고, 자, 이 객관식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은, 자, 4번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4번은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지문의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문들은 생뚱맞은 전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너무 눈에 띄니까 이 법의 목적에 들어가도
당위성 면에서는 이게 그럴듯한데? 라는 문장을 집어넣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은 다른 법의 목적 조항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판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 내용 자체가요. 이런 내용을 여기에 규정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럴듯한 내용을 집어넣어요. 다만 이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정답 지문을 결정하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올해 반드시 출제될 것이라고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 2조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법 누가 주관하느냐. 이건 주관식으로 출제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인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조의 내용. 이거는 어떤 형태로건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장담했던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유형과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건강보험에 설명을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1번에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장관이 관장한다. 자, 이거 맞는지 틀린지 OX 판단하실 수 있죠.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료가 균등하게 결정된다. 된대. 자,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자, 이거는 1조, 2조까지 공부한 내용만 가지고는 풀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 국민건강보험법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지문화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균등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된다는 게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법 전체를 공부하시고 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는 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던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왜? 돈은 차등해서 내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라든가 이런 거 기준에 따라서 차등해서 내요. 자, 그런데 혜택은요. 혜택은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냈던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적게 낸 사람에서 더 못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보장 내용이 동일해요.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돈을 적게 낸 사람의 혜택을 지원해주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런 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법조문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렇지. 건강보험 제도는 이렇지. 자, 근데 이에 대한 것을 해설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다행인데 좀 상식이 부족하시다든가 사전에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설명을 좀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자, 개인의 경제 능력에 비례해서 보장된다. 아니라고요. 자, 보험료는 능력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지만 경제 능력에서 보장된다. 보장이란 말은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혜택은요. 가입자기만 하면은 경제 능력,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장기보험으로 분류된다 했는데, 자,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제도, 여러분도 아마 가입자시니까 다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나 평생 그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거 장기보험인가? 이렇게 찍기 십상이신데, 자, 국민건강보험 제도는요, 1년 단위마다 지출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는 1년 단위의 보험, 즉 단기보험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법조문 없는데 이런 문제를 낼까요? 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수록한 거는 다른 시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범위화하는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출제한다는 이야기는 그 법에 녹아있는 제도적인 이해도 지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우리 시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해서 1년에 20문제를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회보장제도 일반의 시험 범위를 하면서 그 중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매회 한 두어 문제, 두세 문제 나오는 시험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만 출제 가능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배제하겠지만 그 이해에 관련된 법의 이해에 관련된 제도적인 기반 이 부분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는데, 자, 우리가 2조 공부했던 내용들에 관련 3조 공부했던 이 근로자의 개념 이거 떠오르시나요? 자,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1번 보시면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근로대가에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맞죠? 자, 2번 직업과 종류 관계없이 근로대가에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이사, 그 밖에 임원은 제외한다? 아니, 포함된다 했죠. 자, 나머지 3번, 4번, 5번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아까 OX도 푸셨지만 자, 이렇게 객관식 지문화 되었을 때 여기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OX를 판단해서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이거는 이제 아까 이론 수준에도 띄었던 이론의 부분을 다시 이제 객관식 해설에도 이렇게 활용한다는 측면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자,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방금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보험 가입자인 근로자 이외에 법인, 이사
기타 임원은 제외된다가 아니라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한에 제한이 없다 되는데, 자, 아직 안 나왔지만, 자, 우리 시험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1조 공부했으니까 1조에만 나오고 2조 공부했으니까 2조에만 나오진 않겠죠. 그건 학습할 때 편의상 그런 것이고, 실제 시험은 1번 지문이 자 3조에 대한 법 3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 지문은 69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3번 지문은 또 3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번 지문은 6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망라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법 전체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각각의 지문에 대한 OX를 판단할 만큼의 정리가 돼 있어야지 답을 고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5번에서는 자, 답이 이제 3번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우리가 샘플 강의에 설명드렸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러나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실전에서 맞닥뜨렸을 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연습을 저희와 같이 하자. 이게 우리 강의의 목표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조항들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띄워드리거나 또는 이제 우리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번도 역시 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배웠던 자,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6번에 1번 방금 했던 내용 중에 다시 상기해 보시죠. 자,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냐하면 공무원 및 교직원은 제외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라고 하기는 틀렸죠. 자, 이런 형태의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변태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지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 기출문제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이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만큼 내용을 숙지하고, 자, 내용을 숙지했다고 해서 또 객관식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뭐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도 뭐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또 객관식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았는데 틀린 다음에 또는 해설을 보니까 나 이거 왜 틀렸지? 이런 또 아쉬움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들 같은 경우도 연습이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만 보시게 되면,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조 2에서 3조 2에 1항 봤던 내용 가지고 딱 떠올리시죠. 자, 국민건강보험기 종합계획의 수립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자, 5년마다 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조문을 읽을 때, 자, 이 괄호하는 있는 내용들은 그냥 생략하고 건너뛰고 이렇게 읽으셔야지 문장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문장이 정리하기가 좀 용이하다 설명이 되는데, 자, 해설에서 지금 그런 내용대로 이 괄호하는 글씨를 지금 자꾸 흐리게 처리해버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이렇게 읽으면, 자, 이렇게 읽으면 좀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읽혀지고, 실제로 지문에서 시험에서 지문에서 만약에 출제할 때는 이 괄호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문장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문을 읽으실 때 그러한 독해법을 가지고 이 문장에 있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냐 되는데, 자, 8번 같은 경우에도 자, 누가 답이 될까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조문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된 다음에 보셔야지 실전 연습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 기간이, 수험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시험은 필기시험이 합격자 발표가 난 그날부터 본격적인 실전 수험이에요. 그 이전에 뭐 이제 전년도에 응시한 적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준비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법령 시험은 올해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출발선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시험이 치러지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정리하시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가 더 앞서 나가고 누가 뒤처지냐 이제 좌우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대신 시켜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런 것들은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라고 가이드 해드리는 내용들이면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서 제가 아마 예상했던 포인트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교재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샘플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건 뭐 또 교재를 제 걸 이용하시건 이용하시지 않건 법조문의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읽으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읽으실 때 이 조문은 내가 읽고 있는 이 조문은 이런 형태로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짐작하는 방식으로 전제하고 읽지 않으시면은 무작정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요소로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